안녕하세요. PNS입니다. 이번에는 CE 마킹 견적 어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계류를 두고 견적 어뢰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드릴 거예요. 제품별로 사실 좀 다릅니다. 견적 어뢰하는 그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요. 견적을 받고 싶다면 어떤 정보를 제공하면 됩니까? 네,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네, 입력 전원수. 그러니까 입력 전원수가 뭐냐면 기계에 전원이 투입될 때 그 몇 개의 전원을 집어넣는지를 정보를 주시면 돼요. 보통은 한 개, 혹은 많이 가봐야 두 개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입력 전원수를 이제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용 전압이 몇 볼트인지, 보통은 220볼트겠죠. 그 다음에 전류량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좀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기계 규모, 크기 이런 것들하고 또 관련이 있어서요. 시험 양도 좀 달라지고 그래서 이 정보는 꼭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레이아웃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크기이고 얼마나 복잡한 설비인지 대충 감을 잡아야 되거든요. 굳이 도면을 주시지는 않으셔도 돼요. 왜냐면 말로 하면 저희들은 다 떠오르거든요. 아, 어떤 기계구나라고 떠오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사이즈는 좀 가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이즈 가늠하기 위해서 이제 레이아웃을 좀 가로 세로 사이즈만 알려주셔도 사실은 좀 됩니다. 그 다음에 특별한 부하를 사용한다면 부하 명칭들을 좀 알려주세요. 이게 그냥 모터만 쓰는 기계들도 있을 거고요. 보통은 모터 실린더가 기본적이죠. 근데 거기 저희 히터 들어가요. 뭐 이런 거라든가. 그 다음에 저희 칠러 들어갑니다. 물 써요.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저희 화학약품 쓰는데요. 인화성 물질 들어갑니다. 저희 레이저 들어갑니다. 어, 뭐 그냥 뭐 그 외에 또 저희 뭐 엑스레이 사용하는 기계입니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어떤 시험을 해야 되고 어떤 검증을 해야 되는지 저희가 이제 그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저희 회사 엔지니어들 10명의 엔지니어들 중에서도요. 각 전문 분야들이 좀 있어요. 어떤 엔지니어는 화학 쪽에 좀 특화되어 있는 엔지니어가 있고요. 물론 이제 다 잘합니다만 어떤 설비를 하든 잘 할 수 있습니다만 특화를 좀 시켰어요, 제가. 어떤 엔지니어는 화학 설비, 어떤 엔지니어는 기계적인 강도, 어떤 엔지니어는 전기적인 그런 그 성능, 뭐 이런 데 좀 유능한 엔지니어들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명하게 어떤 부하가 쓰여지는지를 알려주셔야 되고요. 기계의 기능도 이제 좀 짧게 설명을 해주시고, 제품명, 모델명 이런 것들을 알려주셔야 저희가 이제 견적서에 표기를 하거든요. 뭐 그다음에 시험을 해야 할 곳의 지역명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수도권하고 충청권, 그다음에 경상권 다 이게 출장 시간이 좀 다르고요. 그 시험을 하러 갈 때 소요되는 시간이 좀 달라요. 그래서 출장비 산정을 할 때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시험을 해야 할 곳의 지역명을 좀 알려주셔야 됩니다. 설계 전에 컨셉 미팅에서 좀 조언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가능하죠. 네, 저희는 언제나 가능하고요. 통상 화상회의나 전화회의를 하시는 거를 좀 권해드립니다. 뭐, 이번 코로나19 같은 경우 보시면은 결국은 대면보다는 뭐 전화나 화상도 잘 되잖아요. 예. 네, 이런 걸로 전화하시는 건 얼마든지 다 대응을 해드리니까 내부 회의를 할 때 그냥 스피커폰 키시고 뭐 하셔도 되고 저희가 이제 회사에서 팀즈를 씁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들마다 다들 이제 그 법인폰이 있어서 카톡으로 뭐 이렇게 저 영상 통화를 하셔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은 있으니까 그런 도구들을 써가지고 미팅을 하시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 만약에 직접 와달라라고 하시면은 갈 수는 있습니다. 네. 뭐 갈 수는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 저희가 봤을 때 굳이 갈 필요가 없는데 와달라고 얘기를 하시면은 좀 상황 저희들이 좀 상황을 좀 더 주시를 좀 할 거예요. 어, 그래도 처음 하는 회사다라고 하면 저희는 웬만하면 그냥 갑니다. 엔지니어가 못 가면 제가 직접 가기도 하고요. 그런데
잘하는 회사인데 복잡한 것도 없는데 와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좀 정중하게 뭐 전화 회의로만 좀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제 좀 유도를 좀 해드리죠. 음. 근데 어쨌든 필요한 조언들에 대해서는 제한 없이 저희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 경남에나 뭐 대구 경북 쪽에 있으신 그 회사의 담당자분들 그냥 와주세요라고 하시면 그 경우에는 아마 조금 쉽게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부산 경남에 연고를 두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경북 쪽에 연고를 두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엔지니어들을 보내면 뭐 핑계로 고향 부모님도 좀 뵙고 그러실 수가 있어서요. 예, 그런 경우에 그냥 허심탄회하게 그냥 와서 미팅 좀 해달라고 그러세요. 단 계약은 좀 했으면 좋겠어요. 계약 안 하고 그냥 와달라고 해서 정보 빼가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거 좀 자제해 주세요. 비교 견적을 받으셔야죠. 그런데 그러니까 비교 견적 받을 때 이 기계류의 인증은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붙어서요. 그래서 그 조건들은 좀 일치화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시험과 평가를 직접 하냐. 예, 그러니까 그 회사 여러분들이 의뢰를 하면 저희가 직접 합니다라고 하는 회사가 있을 거고 뭐 다른데 외주를 줘야 됩니다 하는 회사들이 있겠죠. 이거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추가로 무료로 추가 제공되는 서비스가 뭐가 있냐? 뭐 교육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도 한번 물어보시고요. 전자파 시험이 포함되는지는 꼭 확인해 보세요. 어떤 회사들은 전자파 시험을 해도 된다, 어디는 안 해도 된다 이럴 거거든요. 해야 한다, 안 해도 된다라고 했을 때 그 근거도 알고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실력 차 납니다. 그 나중에 이거 한번 정리해 드릴 겁니다. 전자파 시험 왜 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 해야 되는지. 자, 그다음에 디버깅 해주는지, 그다음에 DOC인지 COC인지, 그다음에 COC, 그다음에 문서 검토 포함 조건인지, 그다음에 제조사가 제공해야 되는 기술 문서 범위, 그러니까 기술 문서를 제조사가 다 만들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회사도 있고요. 그건 저희가 작성합니다. 손 안 대셔도 됩니다라고 하는 회사도 있을 거예요. 어, 시험소마다 요청한 자료가 사실은 그래서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 기계류에 사용되는 이제 부품의 인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제 부품의 인증서를 요청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부품의 인증서는 기존의 그 시험소들이 많이 갖고 있을 거예요. 거기서 추출해서 쓰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그거를 인증서를 요청을 하면 그 제조사의 그 품질 담당자들이 인증을 담당하게 될 텐데 그분들이 이 인증서를 수집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고 피곤합니다. 부품이 100개가 들어가면 100통의 전화를 돌려야 돼요. 최소한. 그죠? 100통의 전화를 돌려서 인증서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회사들이 그럼 다 주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뭐 홈페이지 가서 다운 받으세요. 뭐 이런 회사들도 있을 거고 홈페이지 다운 받으려고 딱 가보면 또 회원 가입하라고 그러고 회원 가입하라고 하면 또 공인 인증서 또 하라고 그러고 막 굉장히 피곤해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렇거든요. 나중에 이제 왜 부품의 인증서를 요청하는지 설명을 드릴 텐데 그거 어 그냥 저희 같은 회사에서는 인증서 수만 개가 있어요. 샘플이. 그냥 모델명만 딱 있으면 이거 인증품이 아니다. 저희 바로 판단하거든요. 저희 회사는.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굳이 그런 정말 피곤한 일들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하게 만드는 회사와 안 해도 된다고 하는 회사가 가격이 같으면 어디로 가시겠어요? 안 해도 된다는 쪽으로 가셔야죠. 그러니까 시험서마다 요청한 자료가 다르다는 거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극명하게 차이 나는 부분이 그 인증서 사본, 부품의 인증서 사본을 요청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거기서도 좀 차이가 나고요. 또 위험성 평가서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서들이 있습니다. 매뉴얼 만들어 주시나요? 이렇게 문의하시는 곳도 있어요. 그 저희는 매뉴얼도 제작을 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비용이 비싼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요새 어떻게 권해 드리냐면 그냥 매뉴얼을 그냥 일단 주세요. 대충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기존의 그 매뉴얼에 어떤 문구가 좀 보강돼야 되고 어떤 내용들이 좀 추가가 어떤 식으로 돼야 되는지 이런 샘플들을 좀 보내드려요.
워드 파일로 만들어 드리는 거에 거의 준하는 거죠. 그럼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짜집게 하시면은 좀 보기 좋은 매뉴얼이 만들어져요. 예, 그런 거는 저희가 기본 서비스로 제공하는 거지, 또 그거 서비스 제공했다고 해서 돈을 받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뉴얼을 직접 만들어 주지는 않지만, 매뉴얼 정식으로 다 만들어 주세요 하면은 저희 돈 되게 많이 비싸기 때문에요. 그런 선택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 그냥 부족한 부분만 채워오도록, 네, 그런 서비스 제공해주는 회사 좋죠. 네. 그다음에 공학적인 계산서, 이거를 또 이제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일부 기구물에 있어서는 모든 구조물에 대해서 이제 계산서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구조적으로 파손의 위험이 있다면 계산서를 요구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프레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크레인 같은 구조, 그다음에 테일 리프트, 이게 자동차 뒤에 들어간 테일 리프트도 이 구조에 대한 계산서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로봇의 경우도 이제 주행 로봇인 경우에는 고속으로 주행한다라면은 그 맨 종단에 이제 엔드 스토퍼가 있는데, 그 엔드 스토퍼를 지지하고 있는 구조물들이 과연 그 로봇가 그 오버런이 발생을 해서 충돌이 생겼을 때 그 버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산을 요구를 합니다. 그거를 인증기관들이나 혹은 시험소가 작성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기계 제조사가 만들어서 검증을 해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모든 회사가 이게 가능하진 않습니다. 그냥 왜 기계 설계를 저도 해봐서 알지만은 러프하게 굉장히 사이즈만 맞춰가지고 이렇게 설계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계산을 하려면 또 대졸 사원들 있어야 되거나 뭐 이런데, 그 우리 당장에 그런 사원은 없고 뭐 이러면은 난감해져요.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아, 이거 계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라든가, 계산은 저희가 할 테니 식 좀 보내주세요. 라든가, 예. 이런 거 얘기하시면은 저희 그 좀 실력 좋고 서비스 좋은 회사들은 보내드려요. 근데 이제 그런 실력이 없는 회사들이 뭘 요구하냐면 계산서 다 해서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솔직히 이제 전자공학과 출신이 무슨 기계 강도 계산을 합니까? 말도 안 되지. 그 사람들 뭐 모를 텐데. 그리고 또 보내주면요, 검토도 안 해요. 있으면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왜인 줄 아세요? 제조사 책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틀리면, 계산이 틀리면은 제조사 책임인데, 인증기관은 그거 받았으니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그 계산이 유효한지 혹은 뭐 오류가 없는지 이런 검토를 안 해줍니다. 대다수의 그 회사들이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검토를 해줄 수 있는 회사를 선택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기계과 출신입니다. 저희 회사에 기계과 출신 두 명이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게 실력 차이가 나요. 그리고 계산식 요청이 최소화돼야 돼요.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프레임에 대한 강도 계산 해달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게 붕괴될 리가 없잖아요. 프레임이.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하면 되게 좀 무식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진다고 할 때, 책임을 진다고 할 때, 사고가 날 것 같은 그런 구조물들에 대해서만 계산을 요청을 하는 것이, 그게 진짜 실력이에요. 무조건 많은 계산식을 요구하는 것도 그건 실력 없는 거고요. 너무 저 심각한, 저거 계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거 안 해도 됩니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너무 또 심한 거고요. 여러분들의 겪게 될지도 모를 그런 리스크, 예, 사고에 대해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좀 합리적인 그런 판단을 하는 회사를 고르시기 바랍니다. 그 계산 공식을 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됩니다. 예, 그 계산 공식 달라고 하세요. 네, 그리고 실제 공학적 검토를 좀 받으세요. 공학적인 검토도 안 하고 그냥 예 됐습니다라고 한 곳을, 아니 그 왜 비싼 돈 주고 그런 서비스를 받아요. 기계 강도 계산서 관련 업계 현황을 이제 제가 지금 여기 써놨는데요. 기계공학과 졸업하거나 일반 기계기사 자격증 보유자가 있어야 그 회사가 제대로 검토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회사가 우리나라에 몇 개 없어요. 몇 개? 한두 개? 네. 국가 공인시험소 중에 하면 저희가 유일할걸요, 아마. 네. 위험성 평가서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기계류의 CE 마킹에서는 위험성 평가서가 핵심입니다. 여기에 모든 위험 요소들이 다 기재돼 있고, 어떻게 디펜스를 하고 어떻게 그 작업자를 보호하는지를 쫙 자세하게 적어놔야 돼요. 근데 이거를
여러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 위험성 평가서가 체크리스트처럼 OX 형태로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그거 진짜 무책임한 거예요. 어떤 위험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프레스가 쿵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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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했을 때 위험이 언제 생깁니까? 내려올 때 손 뻗으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써야 돼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고는요, 정상 작동 중에 사고가 나지 않아요. 90% 이상은 언제 생기냐면 유지보수 때 생겨요. 유지보수 때 사고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제조사가 책임 안 지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조사가 또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유지보수 때는 어떻게 안전하게 작업자를 보호하느냐에 대해서도 위험성 평가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전문가의 영역이거든요. 실력 있는 회사들이 이런 기술 서류를 직접 작성을 해요. 왜냐하면 장비 제조사는 자기 회사의 기계가 얼마나 위험한지 잘 몰라요. 이 안전 쪽만 계속 분석한 회사들이 이걸 잘 씁니다. 쓰고 난 다음에 이제 저희가 확인을 요청을 드려요. 저희가 이제 위험성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면 이제 항변을 하시겠죠. 이거는 이럴 것까지는 없는데요. 이 정도 위험은 없습니다. 이거 정정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조정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위험성 평가서를 쓰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베스트예요. 이 위험성 평가서는 기계 제조사는 정확하게 작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회사 보고 위험성 평가서를 써라라고 하는 것은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기. 혹은 이제 왜 내 가족, 내 식구 보듬는 것처럼 내가 만든 기계에 누가 사람이 주고 이런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CE 마킹에 필요한 문서와 서비스를 좀 제가 표로 정리를 해봤어요. 인증서 사본, 그 다음 기계 강도 계산서, 매뉴얼, 위험성 평가서, 그 다음에 안전회로 분석 보고서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규격 ISO 13849-1 여기에 따라서 퍼포먼스 레벨이라는 거를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예.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못해요. 지금 규격 번호도 모르겠고 퍼포먼스 레벨이 뭔지도 모르겠잖아요. 그럼 이건 당연히 뭐가 누가 하는 것이 좋다. 네, 시험소가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인증기관들이 이거 작성 못하는 회사들도 많고요. 작성해도 틀리게 작성하는 경우들 되게 많아요. 이거 진짜 난이도 높습니다. 이거. 근데 틀리게 작성을 해놓고 문제 없다라고 하다가 나중에 사고 나면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됩니다. 이거 진짜 실력 있는 회사에다 맡기셔야 돼요. 그 사례를 좀 얘기를 좀 드리면 이제 그 인증기관들, 시험소들, 저희는 한국에서는 저희 회사도 이제 인증기관이니까 인증기관들 간담회 같은 데 가면은 이제 요거 관련해서 한번 이슈가 된 적이 있어요. 그때 5개 회사가 모였는데 이 이슈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시작하니까 발언하는 사람이 저하고 또 한 회사, 이 독일계 회사였어요. 이 독일 가서 교육받고 왔대요. 예, 저하고 이제 붙었어요. 땡땡땡땡땡땡.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근데 이 사람은 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사람이 뭘 모르고 있더라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 시간 넘게 막 둘이서만 치고받고 했대. 그러면 그 나머지 3개 회사는 어쨌든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찍소리도 안 해요. 모르니까 그렇거든요. 예, 그나마 여기 혈전에 참여했던 2개 회사는요, 뭔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아주 디테일한 걸 가지고 싸우는 거죠. 예. 그리고, 그리, 네, 아유, 네. 그냥 여기 그렇다는 것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이런 서류들을 이 부품의 인증서 사본 필요 없어요, 사실은. 네, 그게 인증품인지 확인만 되면 되는데 그거를 문서로 좀 쉽게 하려고요. 사본도 요구하는 회사도 있고요. 이거를 테이블로 정리해서 달라고 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부품의 모든 부품이 인증을 받아야 되나요? 이 질문부터 먼저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저희가 이제 도면 검토를 하다가 이거 인증품 아니다 싶으면은 저희가 얘기를 드려요. 인증품 아니니까 인증품으로 꼭 교체를 하시라. 네.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강도 계산서는 저희가 이런 걸 검토를 해드리고 있고요. 네. 전자파 시험은 견적에서 제외해도 되나요? 통상적으로 기계 사용자가 요청을 하면 시험을 합니다. 고위험 기계는 전자파 시험을 해야 됩니다. 보통의 기계는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됩니다. 하면 좋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별도의 영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람과 사회를 생각하는 안전기술 서비스 기업 PNS였습니다. 감사합니다.